일단 오늘 질문을 5개 정도 할 거고 37번에서 나왔던 질문은 도대체 한 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닦은 거를 못 찾겠다. 순서 배열에서 닦은 거 찾는 거를 어려워하는데 결국에는 수능에서 너네가 가장 힘들어할 문제 유형이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이거든.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구조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실전에서는 혼합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풀게 되겠죠. 그렇게 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거에 기반한 근거 플러스 감이 결합되었을 때 이제 1등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장한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주장을 하냐면은 fairness, 그 공정함에 대해서 주장한대요. taxation, 그 과세라는 건 결국에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지으는 것을 이제 과세라고 하죠. 아, 우리 일반적으로 과세의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주장하고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whether 이러한 혹은 A or B니까는 수일치 였다 맞추면 되죠. this or that 지시 형용사긴 하네. 이러한 혹은 그러한 텍스 세금이라는 게 will fall on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부과되다라는 뜻이거든. 더 heavily 과중하게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과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야, 가난한 사람이 더 내야 돼, 부유한 사람이 더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보통 너네 순서별 풀 때 A 먼저 안 읽잖아. B부터 실질적으로 읽잖아. BCA 순위 그쵸. A는 보통 첫 번째로 안 나오거든. 근데 실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벗이 가장 큰 항상 답의 근거죠. 하지만 그러한 이게 또 질문이었어. 표현적인 측면? 이게 무슨 말이지? 과세의 표현적인 측면이라는 게 비욘드는 넘어가는 거거든?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벽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벽을 어떻게 그리지? 이 벽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비욘드라는 건 무엇을 넘어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고 직역을 해야 되잖아. 왜냐면 우리가 한글 해석할 때 가끔씩 완전한 한글 문장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은 그 버릇을 고치는 게 좋다. 왜냐면 영어 읽을 때도 너네 여기 본 다음에 여기 본 다음에 여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니까 당연히 해석도 직독직해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미지로까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세의 표현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넘어선답니다. 뭐를 넘어서냐면 그 논의 혹은 토론을 넘어선답니다. 그 fairness 공정성에 대한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을 넘어서 어디까지 도달하게 돼? 도덕적 판단에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일분량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도덕적 판단에 이제 좌우된다는 거거든. 그 과세를 하는 게. 근데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라는 건 사회가 만든 거죠. 그쵸? 근데 무엇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지 그 오늘 존경과 인정해. 그리고 어떠한 여기에서 원스는 액티비티스를 수식해주는 거죠. 위치는 의문사로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어떠한 활동이라는 게 그 discouraged 억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가 만든 도덕적 판단에까지 이르게 된답니다. 아, 과세한다고 하면 모두 공정하게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덕적 판단에 기인하고 있구나 과세라는 게. 이게 표현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봐. 표현이라는 건 결국에 너네가 뭔가를 표현한다고 하면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글이나 그림이나 혹은 춤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렇게 됐을 때 도덕적 판단이라는 그러한 믿음, 신념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표현되는 것은 여기에서 예시로 나온 신택시스, 세금, 죄악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알코올, 여기죠, 그쵸? 담배나 알코올이나 카지노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표현이 되고 실행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행되는 거를 표현적 측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A로 와야 되는 그 세금들 있잖아.
결국에는 이게 답근거가 되는 거는 이게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구체적인 사례. 나 끝까지 안 읽었죠 지금. 끝까지 읽었냐. 가끔씩 이러한 판단이라는 게 분명하답니다. 그럼 이러한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결국에는 A에 나온다는 거거든. 이러한 판단이라는 게 명확하다. 이게 결국엔 GS가 되는 거고 A로 넘어가는 게 이제 SS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이러한 판단이 뭐냐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 어떠한 활동이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활동이 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도덕적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억제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예시가 나오잖아. 그러한 세금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세금이냐면 담배나 알코올이나 카지노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은 신택시스에 물결 표시하면 되죠. 콜의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형태니까 그 죄악세라고 불린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seek to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억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활동이라는 걸. 근데 어떤 활동이냐면 해롭다고 여겨지는 활동이죠. 혹은 undesirable,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닫히면 되죠. 되냐? 여기에는 as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간주동사 중에 consider만 as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러한 세금이라는 것은 표현한답니다. 그럼 이게 지금 express가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사회의 disapproval,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이러한 활동이라는 거는 토바코, 알코올, 그 다음에 카지노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못마땅함을 표현할까? 방법이 나오죠. by ing. 비용을 올리는 거죠. 그것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담배값도 원래 2,5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엄청 많이 올랐잖아. 그 제한 있죠. 그 세금을, 그러니까 텍스는 여기서 동사거든. 과세하는 그러한 제한 있잖아. 근데 무엇에 과세를 하냐면은 설탕이든 그런 소다, 탄산음료에 과세를 하는 제한이라는 거. 근데 이게 원래 목적성은 뭐야? 오비시티의 뜻이 뭐냐? 비만을 컴뱃, 방지하다, 싸우다, 방지하기 위한 거고, 혹은 카본 이미션 하면은 그 탄소 배출 같은 거 있잖아. 탄소 배출에 과세를 하는 거, 텍스. 근데 이거는 왜 하는 거야? 다루어내기 위한 거죠. 기후변화라는 걸. 마찬가지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규범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C번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답의 근거가 이 디스 에임이잖아. 근데 모든 그러한 과세라는 게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진 않다는데 디스 에임에 해당하는 게 A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그쵸?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결국 모든 게 규범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디스 에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스 에임이 지칭하는 게 A니까 결국에 AC 순서로 와야 되는 거죠. AC. B가 첫 번째고 AC니까는 2, 2,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모든 텍스라는 게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텍스 동사로 또 나오네. 그 세금을 부여한답니다. 수입에도. 근데 이번에는 뭐를 표현하기 위한 거냐면 못마땅함을 표현하기 위한 거거든. 유급의 그러한 고용에 있어서, 혹은 discourage, 이번엔 권장이 억제하기 위해서죠. 억제하기 위한 게 우리는 수입에 과세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유급의 고용에 있어서 못마땅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컴에 텍스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인플로이먼트고, 그러니까 야 너 일하지 마라, 왜 돈 받고 일해? 혹은 야 그러기 위해서 인컴, 수입에 텍스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다. 혹은 여기에도 노알이니까 중괄호로 묶으면 되죠. 부정합구가 문두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부정합구가 문두로 나오면 뒤에가 의문문순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비동사 뒤에 intended는 보어고 형용사.
또는 일반적인 그냥 판매 세금 있잖아. 영업 세금이라는 판매 세금이라는 것도 의도된 게 아니랍니다. 디터런트 별표 단어. 그 억제책으로서. 근데 무엇을 억제하는 거냐면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억제책으로서 의도된 게 아니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그냥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C에서는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직원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 씹어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되죠? 한 줄 정리는 그거 프린트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38번에서는 문장 삽입 문제니까 사실 however이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틀리면 안 되거든. 문장 삽입. 왜냐면 반전되는 포인트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인데 여기까지 쳐야 되죠. 이 부분까지. 일부 유형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될 수 없답니다. 진실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부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lifetimes, 그 삶의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어떤 믿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증거를 얻지 못하냐면은 대선 여기에서 쓰임이 뭘까 얘들아? 그래서 동격이죠. 5월 사이로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알죠? 2번 형광펜 이렇게 두 개 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증명이 안 되는 외부적인 증거가 없는 그런 믿음들이 뭐냐면 The Earth, 지구라는 게 멈출 것이라는 거죠. Stop ing니까 뭐뭐 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도는 것을 멈출 거래. 그것의 축에서 한 1999년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그 지구상에 행성이죠, 행성. 근데 어떤 행성이냐면은 1억이거든. 100만, 1000만 억. 밀리언이 100만인데 100만에 공이 두 개 붙었으니까 1억 광년 떨어진 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가볼 수가 없으니까는 확인되지 않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예시가 나온 거죠.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건 전보다는 아니지만 그 테스트에 열려 있다는 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verification. 검증이나 확인의 테스트에 열려 있답니다. 결국에 확인받을 수 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한번 3번 형광펜 일단 쳐볼까? 디스에 해당하는 것을 3번 형광펜 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되겠냐 얘들아? 투. 좀만 더 써봐. 앞문장 전체죠 사실상. 앞문장 전체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게 확인될 수 있다는 건 결국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네. 뭐를 의미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테스트 될 수 있다는, 테스트 돼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if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네모죠.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뭐를 볼 수 있냐면 그것들이 옳은지 틀린지를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verified, 확인이 될 수 있답니다. 혹은 falsified, 거짓임이 입증될 수 있답니다. 객관적인 criteria, 그 기준으로. 근데 이 기준이라는 거는 외부에 있거든. 그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사람이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not a sphere, 그 구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증거냐면 지구가 사실상은 구라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평한 지구의 믿음이라는 것은 틀렸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동격임을 알 수가 있죠. 이거 우리가 저번에 했던 질문 기억나네? 아이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구라고 해도 그 평평한 지구를 벗어나지를 못하잖아. 또한 어떤 믿음이냐면 it은 그냥 비인칭 주어죠.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게 테스트가 될 수 있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 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네. 진실로.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기다림으로써. 언제까지? 내일까지.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냐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seeing이랑 왼쪽에 있는 그쵸? waiting. 이거 병렬 아까도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조금 어색하게 찾은 친구들 있더라고. 분사구문 처리하고 해석을 통해서 뭐가 병렬되는지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봄으로써 그런 거죠. 비가 내리는지 아닌지를 동그란 괄호로 묻고, 또한 메타피지컬 형이상학의 믿음. 예를 들면은 존재 있잖아. 존재와 특징 있죠. 그 신의. 이거는 상당한 도전을 제시한답니다. 어려움을 제시한답니다. ing 해석 뭐뭐하는 대에 뭐뭐할 때. 그쵸. 증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어떤 증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하는 증거죠. 뭐로써? 진실의 그 기준으로서. 이 동그란 거로 닫고. 그럼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대세 쓰임은 뭘까? 동격 아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유주 뒤쪽에 목적 없으니까는. 그럼 결국에 5번부터는 이제 증명되지 않는 신의 존재나 그러한 본질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문장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 2분할에서 한 줄 정리하는 거 했었잖아. 그쵸? 1번 형광 노란색으로 할게. 5번을 문장 삽입이 된다는 기준 하에 위에는 증명이 되는 거, 밑에는 증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39번, 40번 둘 다 할 건데 40번은 답의 근거만 확인해 볼 거거든. 내가 이거 숙제로 내줬거든. 답 근거를 찾아오라고. 일단 요약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 40번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 위에 어부분은 위에라는 뜻이다. 위 실험에 따르면은 increased 얘는 지금 분사인 걸 알 수 있죠. 증가된 지적 그런 부하라는 게 뇌에 가해지는 얘 이거네. 얼라우르 동사죠. reflexive side 숙고하는 쪽으로 하여금 뇌 숙고하는 쪽으로 하여금 reflexive 반사적인이죠. 쏘리 내가 헷갈려네. 반사적인 뇌 반사적인 쪽으로 하여금 우세한 지배적이 되도록 한다는 거잖아. 그럼 A의 답의 근거 난 2개 찾았거든. B의 답의 근거도 2개 찾았고 A의 답의 근거에 해당되는 거 그 표현 좀 대답해 보세요. 지적 부하가 증가되는 거, increased 된 거를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어디? BG. 그쵸? 그 부분 괜찮죠? 이 부분. The reflective brain is busy figuring out something else. 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A의 답의 근거. B지죠. 증가된 거죠. 바쁘다는 건 결국에 업무량이 증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B에 대한 답 근거는 뭐가 될까? 우세해진다는 거. 반사적인 뇌가. 그쵸. 이거 많이 찾았죠. 그 본능이라는 게 쉽게 이겨버린다는 건 결국에 우세해진다는 거니까. 그게 윈이죠. 정확하게는. 이긴다. 우세해진다. 정확하게 하면 윈. 평일에 해올 때도 이렇게 빨간 펜으로 표시해와라. 정확하게 단어에. 그 다음에 또 위쪽에서 찾으면 어디에서 증가된 부하를 알 수 있을까? 구체적인 예시에서 찾으면 7 디지츠죠. 그쵸? 7개의 숫자라는 건 결국에 증가된 부하를 의미하는 거잖아. 2자릿수랑 대조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A의 답의 근거가 되는 거고 B의 답의 근거는 이 부분에서 그들 중 63%가 케이크를 골랐다는 건 결국에 반사적인 뇌가 결국엔 이겼다는 거잖아. 그래서 B의 답 근거를 고를 수 있는 거죠. 됩니까? 보니까는 이거 문장삽입 39번 같은 경우에 똑같죠. 너네가 3월 2달 후에 보게 될 모의고사 문장삽입에서도 덫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 반전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니까. 근데 가장 큰 답의 근거는 내가 알려줬듯이 이 대명사가 주어일 때 뭐를 지칭하는지에 유의하라고 했잖아. 계속해서 is로 지칭하는데 이게 결국엔 앞문장에서 지칭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3번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또 2분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잖아. 3번에서.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질문을 하나 하자면 일단은 everyone 첫 번째 줄부터 이 3번 전까지는 플러스적인 요소잖아. 그럼 여기서 플러스적인 요소라는 단어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뭘 것 같아? 이 단어 읽으니까는 그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게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necessary. 또 그쵸? necessary가 가장 강력하긴 하죠.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는 이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느껴지잖아. 그러면은 반전 포인트, 주어진 문장에서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단어는 뭐야? 주어진 문장에서 distort죠. 왜곡된다는 건 결국에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뒤쪽 문장으로는 mistakenly, 그쵸? 이런 걸로 이제 글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되게 유용해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가 위험하기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범주화한 다음에 일반화한답니다. 모든 시간이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만났던 어떤 친구랑 비슷한데 자동적으로 범주에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question? 그 질문이 아니랍니다. 편견을 갖게 되거나 형용사죠. 계몽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랍니다. 이시 뭘까?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1분 줄 테니까 이시 뭔지 한번 고민해 볼래? 질문은 그거다. 이시 지칭하는 것을 한글로 쓰시오. 이시 문맥상 지칭하는 걸 한글로 써라. 힌트를 주자면 대명사가 아니다. 내용을 이해하고선 한번 한글로 써봐. 지금 1분 줄게. 그거 다 찾은 친구는 여기 1번 문장 오른쪽에 대의의 대명사를 찾으면 된다. 이거 하늘색으로 형광 펜치 2개가 지칭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네. 시현이 이시 지칭하는 거 찾았냐? 앞문장 전체. 그럼 그거를 한글로 한번 얘기해 볼래? 들릴 수 있을 만큼 크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건 이세 넣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편견이 있거나 계몽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지칭하는 건 결국에 앞문장이다. 앞문장. 앞문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일반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앞문장. 시, 연이,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뭔지 찾았냐? 분류하는 사람들. 분류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단어로는 everyone. everyone. 하늘이. 그쵸? 앞문장에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됐다. 답의 근거랑 비슷하게. 앞문장 카테고리스다. 카테고리스. 근데 그런 범주라는 건 완전 필수적이랍니다. for이랑 to에 동그라미 2개 친 다음에 for 밑에 뭐라고 적으면 돼? 의미상의 주어죠. 우리가 기능하기에 완전 필수적이랍니다. 그것들은 즉 범주라는 것은 구조를 준대요. 우리의 생각에. 한번 상상해봐. 만약에 우리가 모든 아이템과 모든 시나리오를 완전 유니크한 것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심지어는 언어도 갖지 못할 것이죠. 세상을 묘사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언어라는 것도 결국 범주화와 일반화의 그 예시이잖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그룹 투게더 무엇을 하나로 묶다. 사물을 하나로 묶게 만든답니다. 여기서 메이크는 그러면 무슨 동사냐 얘들아? 사역동사인 거죠. 사역동사. 그룹은 그래서 동사 원형이다. 여기에서 그룹은 동사 원형 형태다. 무엇을 하나로 묶다라는. 뜬금없이 언어라는 것도 심지어는 없을 거다. 우리 사고에 구조를 준다. 플러스를 얘기하다 갑자기 이게 mistakenly라는 실수로 묶는다고 하니까는 결국에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이시지칭하는 게 앞문장에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된다니까는 이시 결국엔 인스팅트였던 거죠. 필수적이고 유용한 본능이라는 거는 일반화하려는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거를 왜곡할 수도 있구나. 즉 잘 생각하면 범주화하고 분류하는 거 있잖아. 그게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되는데 그걸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잘못 범주해서 세상을 왜곡되게 볼 수도 있대. 혹은 국가도 그렇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매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에 놀러 온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사실은 전부 다 다른데. 그러니까 범주화를 잘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역동사 나오네. 가정하도록 만든답니다. 모든 것이나 모든 사람들을 한 가지 이거네. 그쵸? 한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슴 오른쪽에 생략된 게 뭘까 얘들아? 목적격? 접속사? 대시다. 이거 나영이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알았어? 네. 써놨어요. 그리고 most unfortunate of all 가장 불행한 게 모든 것들 중에 overall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불행한 게 그 본능이라는 게 계속해서 사역동사 나오네. 우리로 하여금 그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직역하면은 결론으로 뛰어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 전체 카테고리에 있어서 몇 개의 심지어는 이렇게죠. 몇 개의 심지어는 하나의 그 unusual 특이한 사례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조금 뭐 예를 들어 성이 특정 성씨의 친구가 나랑 좀 안 좋았어. 그러면은 그 성씨를 가진 친구를 계속해서 피하게 되는 그러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 그 다음 30번 이거 한 줄 정리 이거 너무 어렵죠 지문이. 그 한 줄 정리한 거 프린트부터 한번 꺼내볼래? 이거 선생님이 나눠준 거 있죠? 표 안에 있는 거 30번 지문을 한번 보면은 미국 영화 감독이거든. 존 포드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여긴 다음에 카메라를 창문으로 생각하고 관객은 창밖에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함.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일단 읽어볼까요 같이?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으면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근데 이거 낱말의 쓰임에 대한 거잖아. 답의 근거를 어디로 찾아와야 됐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객관적인 포인트 오브 뷰를 그냥 관점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설명이 된답니다. 존 포드의 카메라 철학에 의해서.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주장한 거야 이 사람이. 존 포드가 주장한 거야. 카메라 철학이라는 걸 그냥 주장한 거야. 포드는 consider도 간주동사인데 목적격 보어 부분에 투부정사가 자주 쓰이거든. 오늘 고3 모의고사에서도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 consider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consider의 문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consider. A as B인데 일단 as가 생략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는 것 같아? A 투부정사도 되는 거다. 되게 이런 형태로 근데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 글은 난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A를 B라고 생각해 이런 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문형이 많이 쓰이는 거죠. 포드는 그 카메라라는 것을 창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관객을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창문에. 뷰잉부터 어떤 보면서 사람을 보는 창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를 그 안에서. 요상한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니까는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 그 카메라가 이렇게 보통 네모나잖아. 영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독이니까 이거를 통해서 보면서 뭔가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객관적으로 관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창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윈도우가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 영화 감독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럼 이 사람은 객관적인 관찰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돼? 같이 하면 이게 맞는지 계속해서 읽어보자. 우리는 그럼 요청되는 거죠. 보도록. 그 액션을 보도록. 마치 그것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멀리서.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뭘까? 연지 뭔지 알겠냐? 대의. 그것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멀리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뭘까? 사람이랑 사람이랑 이벤트. 좀 더 가까이 찾아봐. 액션스죠. 액션스. 야 이거 촬영 감독의 관점에서 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씬이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이든지 너네 소방관이라는 영화 봤으면 그거 촬영할 때 감독은 그 카메라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는 즉 관객은 요청 해석 앞에서부터 요청받지 않는 거죠. 뭐 하도록? 참여하도록. 왜냐면 관객이니까.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한답니다. as 가능한 한 많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고 so as to로 바꿔서 써도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윈도우 이펙트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것은 집중한답니다. 액터와 연기자와 그런 행위에 뭐 하는 것 없이 주의를 끄는 것 없이 그 카메라에. 그럼 여기에서 이시지 진행하는 걸 일단 한번 찾아볼까? 이거 지금 시간 20초 줄 테니까 이시지 진행하는 거. 은별이 찾았냐 이시지 진행하는 거? 윈도우 이펙트. 윈도우 이펙트. 다행히. 그쵸. 앞문장의 주어인 the objective point of view다. 화면 보면은 얘를 얘기하는 거다. 얘. 이게 어렵죠. 되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this window effect라는 게 이미 설명이 됐기 때문에 this라는 지시 형용사가 쓰인 거거든. this window effect에 해당하는 거에 3번 형광펜 한번 쳐봐. 40초 줄게 40초. 이러한 window effec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원이 찾았냐? 그 앞문장에서 참여를 요청받지 않고 행동만 관찰한다는. 자.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치면 돼? 위에서 몇 번째 줄이냐? 위에서 네 번째 예. 줄이 문장 끝에까지. 단어를 읽어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We are as good. 그쵸? 그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이 부분 2부터 끝까지. 이게 결국에는 그 디스 윈도우 이펙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 포더라는 사람은 객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해서 이거 3점짜리죠. 이거 그냥 틀리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 여기 화면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비유적인 거죠. 객관적 관점이라는 건 결국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 같다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해야 돼. 근데 왜 도대체 이런 객관적인 관점을 사용해야 되냐면 목적성이 이런 윈도우 이펙트를 피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한다? 근데 이러한 윈도우 이펙트라는 건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거야? 행위를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마치 멀리서 그게 발생하는 것처럼 참여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결국에 뭐를 하는 거냐면은 행위자와 행동에 집중하는 거라잖아. 관심을 끌지 않은 채로 그 카메라에. 그럼 결국에 답의 근거는 일단 이 뒷문장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거든. 객관적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에 행위자와 행위에 집중을 하는 거구나. 관심을 끌지 않은 채로. 일단 여기에 1번 형광펜을 쳐야죠. 이 부분. 그럼 결국에 이시지칭하는 게 객관적인 관점인데 관심을 끌지 않은 채로 행위자와 액션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면 이게 결국엔 윈도우 이펙트에 해당하는 거잖아. 1번 형광펜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윈도우 이펙트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있는 거거든.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그래서 어보이드를 지우고 프로듀스가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답의 두 번째 근거는 바로 다음 문장인 이 부분이거든. 객관적인 카메라라는 것도 결국에는 객관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객관적인 카메라라는 건 뭐를 제시하냐면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걸 얘기하는 거죠. 카메라와 그 주체 사이에. 이거 다시 한번 윈도우 이펙트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존 포드는 얘기하는 것 같아. 어렵죠? 일단은 끝까지 봅시다. 그래서 답의 근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그 카메라라는 것은 단순해 보인답니다. 이거 심2다. 단순하게 심2 부정사. 기록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원급 비교. 직접 straightforwardly. 직접적으로 가능한. 오, 이거 어렵다. 여기서부터 여기 문장의 구성 성분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문장의 구성 성분 뭐게? 해석이랑 구조를 병행했을 때 문법 지식까지 더해서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뭔 거 같냐? 그 선택지 3번에 이중심표라는 걸 감안해봐. 뭐야 그러면? 레코딩에? 목적어죠. 목적어. 그쵸? 목적어죠. 레코딩의 목적어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 카메라라는 것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직접적으로 가능한 한 캐릭터를 그 다음에 행동을 그 이야기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있잖아. 그 디렉터들은 감독들은 사용한답니다. 자연스럽고 노멀 정상적인 유형의 카메라 포지셔닝을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이라는 걸. 객관적인 카메라라는 것은 커멘트 온 논평하지 않는답니다. 혹은 상호 인터프리트 해석하지 않는데요. 행동을. 단지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거죠. 분사구문. 그것이 펼쳐지도록 둔 채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지은이 뭔지 알겠냐? 이시지칭하는 거? 그쵸? 디액션이죠.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로 관찰하는 게 객관적인 관점이거나 존 포드가 얘기하는
우리는 그 행동이라는 걸 보는 거죠. 그 impersonal, 냉담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만약에 카메라라는 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랍니다. unnoticeably,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가을아?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걸까? 액션 다시 한번. 액션 아니고. 없어요.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이시칭하는 건 그 카메라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겠죠. 콜링부터 분사구문. 리틀은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해석되잖아. 거의 주의를 그쵸 부르지 않으면서 그것 자체에게 그쵸 가능한 한. 여기서 이셀프가 지칭하는 거는 또 뭐겠냐 얘들아. 카메라겠죠, 카메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그냥 마치 창밖을 바라보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어떤 맥락에서 이런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답근 거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이거를 한 줄 정리를 어떻게 하고 중심 내용이 뭐냐인데 이거 너무 어렵죠. 문장이 사실 3문장인가 4문장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전부 다죠. 일단 답의 근거 은지 어디로 찾아왔냐? 이거 헌트로 찾을 수 있는 답의 근거 몇 번째 줄로 찾아왔어? 위에서 네 번째 줄 대시 다음. 대시 다음. 그쵸?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사냥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은지가 얘기한 건 their earliest고 내가 찾은 건 이 these primitive origins부터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죠. 이게 사냥을 떠올리게 하잖아. 그래서 헌트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지문이 얘기하는 건 명확하거든. 그렇게 고상해 보이는 교향곡도 결국에는 그 악기라는 게 사냥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음악이라는 게 막 북두드리고 무슨 심벌을 치고 이게 사람들이 사냥할 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그렇게 음악으로 발전됐다는 게 이 지문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는 respectable이거든. 그쵸? 형용사긴 한데 단수 취급해서 캐리스가 동사, respectable은 훌륭함. 그 다음에 이분은 심지어라는 부사다. 이분도가 아니다.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다. 가끔 세모로 묶는 친구가 있거든. 얼도 이분도 이분 if랑 헷갈리지 말고.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더 most니까 최상급. 그쵸. 심지어 가장 훌륭함. 모든 뮤지컬 인스티튜션 음악적 기관 중에서도 심지어 가장 훌륭한 것이 동격. 뭐냐면 심포니 오케스트라거든. 교향곡 오케스트라인데 그 지니고 있답니다. 그것 안에 DNA 얘들아 DNA의 젠장? 내가 여기서 묶어야 되죠. 혹시 이거 문장의 구성 성분 뭔지 알겠냐? The Legacy of the Hunt. 문장의 구성 성분 뭘까? 캐리의 목적어죠. 그쵸? 그것의 DNA 안에 그 사냥의 레거시, 유산을 지니고 있답니다. 캐리 뜻이 많죠. 지니다, 뭐 가지고 다니다, 뭐 옮기다 여러 뜻이 있죠. 다양한 그러한 여기서 악기죠. 문맥상. 왜냐면 오케스트라가 나왔으니까. 도구란 뜻도 있는데 오케스트라에서의 다양한 악기라는 게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러한 원시적인 기원에 이것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원시적인 기원이라는 게 선택지 한번 봐봐. 법칙, 체러티, 자선, 레메디, 치료, 댄스, 춤도 조금 긴가민가할 수는 있겠다. 원시적인 느낌이 들긴 하거든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earliest 가장 초기의 형태라는 게 만들어졌답니다. either A or B죠. 동물로부터 혼, 뿔, 하이드는 뭐냐? 숨다냐? 가죽, 겉, 내장, 그 다음에 본, 뼈 혹은 그 무기로부터. 근데 이게 사용이 됐던 거죠. 또 나온다. ing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동물을 그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묶은 것 같은데 나는. 그쵸? 구조파. 그쵸?
A or B, either A or B 헷갈리는 사람 이렇게 표시해놔라. either A or B. 야, 그럼 우리가 틀렸어? 이런 역사 듣는 게 틀린 거야. 그 오케스트라의 역사에 사실은 사냥이 있다는 게 틀린 거야. 그 음악 그 자체에 이러한 역사를 듣는 게 틀리냐고. 근데 무엇에 있어서 formidable, 가공할 만한, 즉 엄청난 aggression, 공격성과 inspiring,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적극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러한 기념비적인 심포니, 교향곡에 있어서. 근데 이런 교향곡들이 어때? 남아있잖아. 핵심적인 연주 목록으로 세계의 그런 선도적인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거야? 이 사람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것 같아? 잘못되지?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거의 한 2명 정도는 빼고 분사구문 전부 다 제대로 봤더라고요. 들으면서 이러한 위대한 작곡가, great composers, 위대한 작곡가들을 들으면서 나는 쉽게 떠올릴 수 있답니다. 그 무리의 이미지죠. 남성의 무리죠. 근데 얘네들이 동물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뭐 하면서? 소리를 사용하면서. 근데 뭐로써? 원천으로. 원천과 상징으로. 그 지배, 동격. 이게 근데 의지를 표현하는 거거든. 무엇에 대한 의지냐면 포식자의 힘. 그러니까 내가 그 자연 세계에서 가장 우두머리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사냥했던 그런 게 기원이 돼가지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교향곡에서 그러한 사냥을 떠올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또 다르게 구조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쓰려고 하다 말았는데 혹시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봐도 돼.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보고 얘를 동명사로 봐도 해석이 괜찮거든?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이 동물을 쫓는 걸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해도 돼, 동명사로. 근데 난 분사 처리했어. 그게 더 깔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유증을 분사 구문으로 처리해도 되거든? 근데 뭐 어떻게 해도 크게 틀리진 않으니까는 32번에서 답 끈 거 얘들아 뭘로 골랐어? 정확하게 이 새로움을 좋아한다고 하잖아. 지금 상황이랑 되게 대조되는 내용이 본문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예상하지 못한 걸 줘야 되는데 나블티를 본문상에서 4개 정도 찾을 수 있거든? 문맥상 비슷한 단어를. 이거 전부 다 찾으면 집에 가는 걸로 합시다. 찾은 사람은 외치세요. 그쵸? new experiences에서 이제 new죠, new. 딱 그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잖아.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죠. novelty에 해당하는 게. 그쵸? unexpected죠. 바로 밑에 줄에 있는.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집에 보내준다니까 갑자기 이제 대답의 간극이 좁아졌죠. 예측하지 못한 이제 열정. 2개가 더 있죠. 그쵸? 서프라이즈. 위에서 6번째 줄. 예, 그쵸? 그러니까 답 끈 거를 얌생이처럼 하나만 찾아오지 말고 여러 개 찾아오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 어디? 몇 번째 줄이요? 아, 위에서? 4번째 줄이죠. unusualness. 그쵸? 예, 특이함. 이것도 결국엔 novelty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 맨날 수업 길게 했는데 오늘 독감 유행이니까 감기 조심하고 옷 따뜻하게 입고 잠 잘 자고 따뜻한 물 마시고 1년 중에 가장 빨리 끝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적이 없는데 그쵸? 이런 날도 가끔 있어야죠.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짐 싸서 가는 걸로 합시다. 자습해야 될 친구들은 자습하고 숙제 빼놓지 않고